미라클 모닝을 통해 새벽 독서를 하고 있는 새벽가치입니다. 오늘은 최상위 부자가 돈을 대하는 6가지 태도를 다룬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이보네 젠의 돈의 감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돈을 못 벌거나 돈을 벌어도 잘 모으지 못하고 큰 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특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심과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잔뜩 안은 채 돈을 잘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자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단언하며 돈을 알기 전에 자신부터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마음의 문제부터 치유해야 돈 문제도 쉽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이죠. 이를 개선해야 돈과의 관계도 풀리고 나아가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돈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을 대하듯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인생의 통찰을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타의 재테크 책과 다른 차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미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돈을 대하는 기쁨을 발견해 보시죠. 그래야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재테크 책이 참 많이도 나오고 인기도 많죠. 한국이나 미국 작가가 쓴 책은 많은데 이번에 다산북스에서 독일 출신의 작가가 쓴 돈에 대한 책을 제공해 주셔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요약본을 제가 제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뒀으니까 참조하시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안 되시는 분께서는 먼저 요약본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나 자신을 대하듯 돈을 대하라. 돈을 사랑하는 연인 또는 동반자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돈이 곧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긴 전엔 돈을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돈의 진짜 마음을 잘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최대한의 욕심을 버린다는 말만 할 뿐 돈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갈구했다. 돈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진 않았지만 나는 나만의 생각에 빠져 허우적댔다. 돈과의 관계는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졌다. 빚을 갚고 경제적 위기에서 빠져나온 다음 나는 돈과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돈에 대한 접근법에 의문법이 생겼다. 크게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나에겐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자질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돈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를 밝고 긍정적이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돈을 깊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게 대해야 한다. 최상위 부자가 돈을 대하는 6가지 태도. 앞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나는 사람들이 자아상을 변화시키고 돈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을 개발했다. 바로 존중, 공감, 사랑, 관심, 가까워지기, 실험정신이라는 6가지 요소가 긍정적이고 깊은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첫 글자를 조합하면 연결하다라는 단어가 된다. 6가지 태도가 관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다. 이 요소는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내가 만났던 수많은 백망장자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기도 하다. 부자는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듯 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은 잔돈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이를 큰 기회로 만들어줄 훌륭한 인생의 디딤돌로 여긴다. 나를 감춘 가면을 벗을 때 돈도 나에게 솔직해진다.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돈을 알기 전에 나 자신부터 파악해보라.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마음의 문제부터 치유해야 돈 때문에 엉켜있던 삶의 실타래가 쉽게 풀린다. 왜냐하면 돈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미움, 허탈감, 패배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돈을 대하는 기쁨을 발견해보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돈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돈을 쫓는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여유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누리는 마법 같은 기적을 만났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돈과 새롭게 시작하는 모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 이 여정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돈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능성을 멋지게 펼쳐보라. 돈이 내 삶을 관통하는 좋은 에너지가 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지금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머니 코칭,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장, 존중, 돈은 모든 관계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 3장, 공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대하는 법. 4장, 사랑,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결정. 5장, 관심, 돈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6장, 가까워지기, 돈과 친해지는 법. 7장, 실험정신,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에필로그로는 돈에 대한 좋은 감정을 평생 갖고 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머니 코칭,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할까? 생각은 몸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리에 불과하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지난 일을 돌이키며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소리에 해당한다. 머리로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은 몸과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감정과 그에 따른 정서를 다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은 이 말이 얼핏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런 이성적인 접근법이 지금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재무와 회계를 공부했지만 경영학은 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네, 제2 외국어로 불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사회에 나오면 불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부를 했던 것과 전공을 했던 것과 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경영학과 재무와 회계를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작가의 말이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실전과 이론은 별개다. 돈 관리는 순전히 숫자 계산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부터 돈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닌 감성적인 문제가 된다.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틀리다. 머리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 감정의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가 돈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것이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울수록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돈과 나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
돈을 현명하게 다루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보자. 2장 존중. 돈은 모든 관계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 나를 존중해야 돈도 나를 존중한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존중이다.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각자 삶의 원칙, 좋아하는 것, 꿈과 계획 등 존중해야 한다. 네, 책에서 저자는 친구의 일화를 소개하였는데요. 친구는 몇 년째 채식주의자고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는 사냥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육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직접 만들어 본 소시지를 먹어보라고 하지 않고 또 사냥을 좋아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자기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주말 동안 사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딱 10분 동안만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단 피가 나오는 이야기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또한 상호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특히 여성들은 예전부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고 배려하라는 세뇌 교육을 받아왔다. 여성이 타인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되면 이기적이다, 새침하다, 기가 세다 등의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재정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내담자는 돈이 없어서 나를 찾아온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자신의 기술, 재능, 성격, 업무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낮은 작업 단가를 적용한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다. 돈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보인다. 시각화 연습하기. 자신이 머물러 있는 집, 사무실 등의 주변 환경은 돈과의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돈을 관리하는 장소인 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당시 집에는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이메일에는 확인하지 않은 입출금 명세서로 넘쳐났으며 중요한 세금 서류는 서랍에 처박혀 있었다. 일상의 중요한 부분도 정리하지 않아 형편없었고 돈을 존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시각화 연습을 통해 나 자신과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살펴보자.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한 2번 정도 할까요? 깊은 숨을 쉴 때는 들이쉴 때 4초, 내쉴 때 6초를 세면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이 당신의 친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고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친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앉아서 돈을 관리하고 청구서를 보고 돈을 입금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밝고 아늑한가요? 어둡고 비좁은가요? 친구와는 어떤가요? 친구가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하나요? 아니면 금방 떠났으면 하나요? 자, 이제 다시 눈을 천천히 떠보겠습니다. 현재 돈을 아끼는 마음과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만큼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즐겁게 해준다면 얼마나 자주 놀러올까? 지금 당장 집을 정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책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앞으로 돈을 관리할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며보자.
만약 친구랑 몇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돈과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 네, 학창시절에 공부하라고 하면은 책상부터 치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자는 두 가지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팁으로는 기분 좋은 공간으로 정리해보자 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돈 관리는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해야 한다. 주변 환경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 온종일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으면 요리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돼지우리 같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 어렵다. 요리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건 삶의 낙이지만 주변이 어지러우면 요리하거나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는데 심기가 불편한 주제를 다루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돈과 관련된 걸 떠올릴 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일단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면을 변화시켜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캔들을 피우고 활짝 핀 꽃, 맛있는 커피, 차, 케이크, 레드와인을 앞에 놓고 입출금 명세서와 청구서를 처리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차츰 줄어든다. 저도 미라클 모닝을 할 때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읽어야 할 책과 그리고 독서대 등을 미리 세팅을 하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바로 물만 마시고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편인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출금 명세서나 청구서를 정리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놓고 기분 좋은 분위기로 만든 다음에 심기가 다소 불편한 주제를 돈의 문제겠죠? 다루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팁. 돈과 데이트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자. 프리랜서가 되고 난 후 소득세 신고를 처음 했던 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 영수증을 보며 탄식을 내뱉고 저주를 퍼부었다. 바로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집안 곳곳에는 영수증과 청구서, 입출금 명세서가 나뒹굴었고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였다. 제출 마감일에 닥쳐서 부랴부랴 세무사가 알아볼 수 있게 장장 몇 시간에 걸쳐 서류 더미를 정리했다. 이 일은 최소 하루, 때로는 이틀까지 걸렸고 소득세 신고일 몇 주 전부터 기분이 우울했다. 게다가 세무서는 잘못된 신고 내용이 있다고 매년 어김없이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나는 세금 신고하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 무언가를 바꿔야 했다. 요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것은 삶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돈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저자는 시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장소를 꾸미고 돈과의 약속을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애쓰는 삶에서 편안한 삶으로 바꾸는 말의 힘. 말은 현실이 된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은 바로 말이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돈에 관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면 종종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듯 들리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해요. 이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내 문제와 감정, 생각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두려워요. 라는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30권 정도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로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리고 머니 코칭을 하면서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목격한다. 본인이 한 말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자마자 그 말처럼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고 있을까? 밀어내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인생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돈을 밀어내는 최악의 말. 저자는 4가지의 최악의 말을 예로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나, 못하겠어요는 고쳐야겠어요. 꼭 뭐뭐를 해야 한다는 하고 싶다.
하지만은 그리고로 바꾸어 말하는 게 어떨까 하는 대안을 내주었습니다. 3장 공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대하는 법. 독일에서는 동정심과 동감을 구분해 말한다. 동정심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소 오만하게 들 수 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건 곧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걸 말한다. 공감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차인 친구와 함께 전 남자친구를 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공감은 일반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모든 남자는 바보라거나 남자를 사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예이다. 감정 공간 만들기.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 자신과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안전한 마음의 공간을 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돈을 향한 감정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두려움, 부끄러움, 부족함, 분노, 부러움 등의 감정이 흔하게 든다. 다만 감정을 억압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자. 그리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보자. 안전한 공간을 내줌으로써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인식하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저자가 감정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감정 그래프가 위아래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뻗어나간 그래프를 나타내 줬습니다.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줄 볼트 테일러 박사와 연구진이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다가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90초 후에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롭게 흐르는 감정의 미학이고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면 속상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며 감정에 대해 생각하면 불편함을 도리어 느끼게 된다고 하죠. 이러한 감정을 수치화해서 자기의 현재 기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계부로 현재 내 기분 파악하기. 돈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쓰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사지를 예약한다. 우중충한 겨울 날씨 때문에 우울해지면 빨간색 코트를 쇼핑하며 기분을 북돋으려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질 때면 값비싼 화장품을 충동적으로 산다. 사랑에 빠지면 쨍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곤 한다. 특정한 기분이 들면 지갑을 연다. 감정에 따라 소비 습관이 바뀌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감정이 들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분을 느끼려고 지갑을 연다. 감정 가계부는 지출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에서는 감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출의 4가지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부족, 회피, 중립, 충만이 있습니다. 감정 가계부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주일 동안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고 그 돈을 지출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적어보는 건데요. 기분의 척도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평가한 모든 지출을 살펴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 하면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썼는가? 그리고 이 지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4가지의 대안을 알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지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출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지출 내용을 개선한다. 네 번째, 지출에 대한 해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 가계부를 일주일 동안 써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소비를 했고 내 소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알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죠. 4장 사랑.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결정. 사랑과 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거울을 보며 사랑해 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 예를 들면 나는 점원, 버스 운전사, 동료, 친구들을 만나면 활짝 웃으며 인사한다. 그런데 아침에 거울을 볼 때는 어떤가? 아무런 미소도 짓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무표정한 제 표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제 모습에 미소를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지만 이는 꾸며낸 문장에 불과하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신체 부위, 뛰어난 언어 능력, 엑셀 등을 다루는 재능 등이 장점으로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무 큰 웃음소리라든가 음치라든가 거미를 두려워한다든가 너무 큰 코라든가 정리는 젬병이고 유머 감각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똑똑하지 않고 까다롭고 부침성이 없다는 등의 단점을 쉴 새 없이 찾아내서 나 자신을 사랑할 가치가 없게 만든다.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내 돈을 사랑해 라고 말해보자.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저급하다고 생각한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돈이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자, 더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라. 그렇다면 나에 대한 사랑과 돈을 향한 사랑에서 완벽히 실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신을 대하듯 돈을 대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혼자 그리고 돈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모두 포용하는 법을 배우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 수준에 다다르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후회하기는 쉽다. 그 당시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자, 이제 많은 걸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는 예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보자. 자신에게 친절하라. 이제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인생의 시점이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살펴보자. 정말 용기 있고 대담한 일이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을 꼭 가슴에 새겨두자.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셨나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뭔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나 자신을 꾸짖는 대신에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앉아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셔보거나 좋아하는 담요 속에서 몸을 녹이거나 좋아하는 향수 냄새를 맡거나 초콜릿을 먹어도 돼요.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분의 좋고 나쁨은 제어할 수 있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나무라는 대신 실수를 본보기 삼아 다시 시도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약간 잔소리를 하고 그러게 바빴는데 물 한잔 하면서 옷만 실까?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권유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장 사랑과 관련해서 선을 긋는 방법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용납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지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게 사랑에 대해서 선 긋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신경을 거슬리게 한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설명하자.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결심한 내용을 앞으로도 실천하는 거다. 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먼저 짜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롭게 아침을 먹고 싶은 일요일 엄마의 전화가 옵니다. 대화법은 엄마랑 전화하고 싶지만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식사는 힐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오전 11시 이후에 전화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긋는 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뭐를 하면 나는 뭐뭐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선을 긋는 기술이 어떻게 돈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가 뭐뭐를 하면 나는 뭐뭐를 한다를 돈 관리에 적용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지출 한계라는 선긋기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돈을 쓴다. 두 번째로는 24시간을 기다린다. 세 번째로는 아직 돈을 받지 않았지만 돈이 이미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돈을 벌 기회여도 찝찝하면 벌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은 24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아직 돈을 받지 않았지만 돈이 이미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뭔가 온라인에 보다 보면은 뭔가 사고 싶은데 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 24시간 후에 다시 열어보면은 이거 내가 왜 넣었지? 이때의 감정이 무엇이었길래 이거를 사려고 넣어놨지? 해서 다시 장바구니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정도 기다리면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감정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약간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 수익이 한 20%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200이 됐어요. 세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온라인에 계좌에 적혀진 그 숫자만 보고서 200만 원 벌었네. 그리고는 뭐 친구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내 지갑 안에 들어온 숫자가 아닌 거죠. 즉 내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데 숫자만 믿고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계좌에 적혀있는 숫자는 내 통장에 현금화되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5장 관심, 돈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이 장에서는 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자라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특히나 돈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돈과의 관계가 원만히 풀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돈이 더 운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더 부족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가진 것과 충만함에 집중한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수입 창출을 막는 변명을 차단하고 내게 잠재된 가능성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 창출을 막는 우리 생각의 예를 들어보면 투잡을 뛸 시간이 없어. 나이가 많은데 누가 날 써주겠어? 추가 수입이 생겨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뭐 애들 때문에 오후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네 라는 이런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입 창출을 막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더 높은 수입 사이에 있는 장벽, 이런 장벽인 이 생각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자, 주말에 하루 정도는 일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애들이 집에 있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의지는 돈을 버는 한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즉 부채를 줄이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씀씀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할 수는 없죠.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본인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살짝 움찔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확신이 잘 안 서시나요? 자, 이럴 때는 벌고 싶은 금액을 말해 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내가 벌고 싶은 숫자가 바뀌면 반응도 바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달에 2천을 버는 사람을 보면은 저 가능할까? 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정말로 그 돈을 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 믿으면 인생에서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돈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장 가까워지기. 돈과 친해지는 법. 돈을 만질수록 돈과 가까워진다. 몸을 어루만지는 것만큼 내면을 어루만지는 일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과 가까워지는 건 관심과 완벽하게 연결된다.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닫힌 듯한 느낌이 드는가? 당신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 부류인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부류인지 생각해보자. 언제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새 자전거, 컴퓨터, 차 등 값이 나가는 물건을 현금으로만 구매했는지 기억나는가? 카드를 긁고 온라인 뱅킹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화폐와 동전, 즉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작가는 현금과, 즉 돈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ATM기에서 10,000원 한 장을 찾은 후에 일주일 동안 쓰지 않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죠. 지갑이나 핸드백 속에 넣지 않고 바지나 외투 주머니 같은 곳에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잠을 잘 때도 역시 침대나 탁자 위에 놓고 자고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며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라면 돈에 세균이 많은데 어떻게 돈을 그걸 다 갖고 다녀요?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돈에는 세균만 있을 뿐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의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7장 실험정신. 루틴에서 벗어나라. 실험은 실패할 수 없는 시도. 좋은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자 연결하기의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건 바로 실험정신이다. 실험은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실험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게 전부다.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시작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는 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몇 가지 해봤어요. 그 예로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멋지다고 생각했으나 본인 자체적으로는 발라본 적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달라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돈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책 안에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라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기 마련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생각의 선순환, 기여 모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모델에서 상황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상황이란 곧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조만간 그 상황에 대한 의견과 관점이 생기죠. 상황이 생기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기어 모델의 출발점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진동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감정을 느끼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과 막 이별했을 때 하는 행동은 다르죠. 슬플 때 하는 행동과 행복할 때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즉, 행동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란 행동의 결과를 일컫는데요. 언제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이유.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생각을 오래 하면 그 생각이 몸에 밴다.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온 생각은 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문장이 기억나는가? 생각할 때 뇌는 생각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에 상응하는 감정을 몸에서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사랑스럽거나 행복한 생각을 하면 뇌는 사랑스럽거나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몸에 보낸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요점은 아주 오랫동안 특정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몸에 밴다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전제하는 것이 기어 모델과는 달리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조 디스펜자 박사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을 만든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익숙한 생각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바꾸는 게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대신 나는 돈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을 180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곁엔 돈이 없어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180도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돈 곁엔 내가 없어. 이렇게요. 작가는 이 장에서 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저축을 예로 들었는데요. 금리 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은 투자한다, 노후를 대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투자의 비결은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이런 투자, 즉 저축을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줬는데요. 먼저 나에게 맞는 통장을 만드는 것, 이 방법을 좀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6개의 통장 모델, 5개의 통장 모델, 3개의 통장 모델, 그리고 혼합 통장 모델에 대해서도 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았네요. 마지막으로 제시한 실험이 생각대로 되는 실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실험을 시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 생각대로 되는 실험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일단 덮으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돈을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충만한 에너지라고 상상해보세요. 돈은 당신의 삶에 흐르고자 하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나요? 이제 아주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 벌 수 있는 금액을 상상해보세요. 기대하지 않았던 돈,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주말 요가 코스, 연인과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로의 여행. 세세하게 상상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이 돈을 언제까지 갖고 싶은지 날짜를 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풍요로움과 소원을 성취한 즐거운 기분을 잠시 즐겨. 이제 눈을 뜨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해보세요.
오늘 새벽가치와 함께한 돈의 감정, 긴 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